최강욱 네.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또 일어나자마자 좀 빡치는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야 이게 진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저 노걸고 야. 청와대 공직비서관. 아 공직비서관 심지어 정말 그게 공직비서관 제일 웃겨. 공직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암컷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나는 해요. 암컷도 화가 났는데 네. 설치는이 더 기분 나빴어요. 이게 설친다는 게 언제 쓰는 거냐면 386들이 여자 후배들 비기 싫을 때 설치지 좀 마 이러거든요. 내가 그 말의 의미를 딱 알아요. 그 권위적인 386 남자애들이 여자 후배들 뭔지 느낌 딱 온다. 그 남성적 권위를 갖고 여성 비하할 때 쓰는 말이거든. 야, 너 좀 설치지 좀 마 이러거든요. 여자는 내조나 하고 자기 밥 먹을 때 나무젓가락이나 까주고 지 옷이나 받아주고 그쵸. 지 어디 나갈 때 이렇게 털어주고 사실 때 나갈 때 마스크나 만져주는 액세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꼬라지를 못 봐요. 그때 쓰는 말이 설치느냐. 내가 이 설치는 암컷에서 암컷도 화가 났지만 설치는 애 더 개빡친 거예요. 설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여성에 대한 그 비하지. 내려다보는 인식이 딱 깔려 있는 거네요. 여자는 내조나 하고 집에서 남편 밥이나 차려줘야지. 그 옛날에 아주 뭐 한 80년대 70년대 이럴 때 네네. 여자들이 운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자들이 운전하고 나오면 남자들이 집에서 밥이나 하지. 그런 차를 얘기예요. 왜 갖고 그쵸. 나와? 이런 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저는 설친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럼요. 예. 근데 설친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여자가 설친다라는 말도 진짜 이게 그렇죠.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컷이 암컷이, 설친다라는 말은 제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5년 지금 뭐 아니 5년도 아니지 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길거리나 뭐 사람 만났을 때 암컷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경우는 없죠. 저 처음 들어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맞아요. 무슨 생각에서 암컷이 설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근데 일단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암컷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빗대어 가지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해 가지고 여자가 설친다라는 맞아요. 표현도 아니고 암컷이 설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러면은 뭐 40대, 50대 요 지금 나이대가 가지고 있는 약간 운동권 뭐 바이브 같은 건가 이게 뭐 어떤 거예요? 386이 그래요. 아, 이게 진짜요? 90년대 운동권만 와도 안 네네. 그래요. 90년대생만 돼도 그러니까 90년대생이 아니고 90년대 학번들만 해도 네네. 그 정도는 좀 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386 운동권이랑 결혼한 애들은 다 이혼했어요. 대부분 이혼했어요. 못 참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집에서 여자가 밖에 나가서는 막 여성 해방이 어떻고 페미니즘 이러지. 그쵸. 집에 오면은 내 친구들이 이제 청소하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발을 요렇게 든대잖아. 걸레질 마저 하라고. 내 발밑도 해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얘네들이 이제 부모 속을 새겼잖아요. 운동권 하면서. 그쵸,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 뭐 특히 이제 명문대생들은 땅 팔고 소 팔고 막 이래가지고 대학 보내놨잖아. 등록금 내주고.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잖아. 자기가 갚기 싫어. 마누라한테 내가 진 부채의식까지 네가 다 갚아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혼 되게 많이 했어요. 이혼이 386의 미래라고. 진짜로 이혼 되게 386 보면 이혼한 애들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보면은 최강욱이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암컷이라고 했으면 지금 이제 댓글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제명인의 암컷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양산 암컷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얘네가 생각하는 이제 안 설치는 암컷은 집에 앉아서 남편이 갖다 주는 세금으로 된 법 하나 쓰고 아니면은 양산에 조용히 앉아서 밤마다 노래를 부르고 진짜 그런 거. 근데 제가 보기에 설치는 암컷의 대표적인 거는 남편하고 해외 순방 나가는데 앞장서서 씩씩하게 거리는 그분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설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풍당당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자기가 난 누가 보면은 그 김정숙 대통령 문재인 진짜로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이에요. 같아. 문재인이. 네. 그 영국에 왜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그 윈저공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 아닙니까? 딱? 진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머리 스타일이랑 이런 어떤 그 풍채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북조선스러운 느낌도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 어울렸었는데 지금 댓글창에 난립니다. 이 암컷 발언 때문에. 근데 요즘은 진짜 아까 어떤 분 얘기하신 것처럼 로뎀님이 얘기하는 게 강아지한테도 암컷이라는 얘기 안 해요. 진짜. 안 하죠. 누가 맞아요. 암컷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반려견 이렇게 얘기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보통 암컷이라는 건 돼지. 그렇죠. 그죠? 암돼지 뭐. 돼지, 닭 이런 소위 약간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그런 데 그런 많이 쓰죠. 그쵸. 그런 데 많이 쓰고. 저는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를 거의 식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심심할 때 한 번씩 씹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 뭐 하면은 툭하면 그냥 김건희 여사에 네, 대해서 네, 걸고 넘어지고. 제일 비겁한 거지. 제일 세상에서 제일. 근데 약간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맨날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도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이게 제가 느끼는 그냥 순수한 내피셜인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약간 뭐랄까 부채의식이랄까 약간 좀 내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좀 더럽히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얕잡아 보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왔던 이게 논란도 막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맨날 건들고. 특히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 우리도 보면은 뭐 이제 뭐 이재정 뭐 이런 네. 애들 보면은 막 누구랑 바람을 폈대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좀 그렇잖아 이렇게. 그렇죠. 사실 비교리게 되죠. 우리 국민의힘의 여기 황보승이도 그런 얘기 막 그 논란이 스캔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대통령을 까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제일 옐로우틱하게 하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여성성을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저질 아닙니까? 너무 저질이요. 너무. 저 옛날에 오연경 씨 비디오 나왔을 때 네네. 운동권도 다 봤거든요. 그거. 나한테도 와서 막 보라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막 화냈어요. 너는 네 마누라가 이렇게 비디오 돌 때 온 국민이 보면 좋겠냐?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네가 안 봐줘야 되지 않니? 이걸 돌리는 놈도 나쁘지만 그걸 보면서 낄낄대는 너도 나쁘지 않니? 이거 저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최소한. 근데 그쵸. 얘네들은 없는 사실도 막 추론해갖고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는 저런 여자가 영부인이 돼서 돌아다니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잔데? 어떤 여잔데?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줄리 뭐 이런 그쵸, 게 있는 술집에서 거예요. 이랬다 이런 것들이. 야, 근데 이게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게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민주당이 맨날 해왔던 정치가 다 이렇게 좀 학급 저질 정치예요.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때 탄핵 시국 때 나왔던 얘기들. 무슨 뭐를 먹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거울방에서 네. 뭘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찌라시 같은 수준의 그 얘기가 근데 좀 소름이 끼치는 게 잘 통한다라는 게 또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음성이라고 할까 네.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뭐 그때 옛날에 운동권 세력들도 선동할 때 이런 걸 많이 썼나요? 그때도 완전 그때도 딱 그 잘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감정을 건드려서 이렇게 하는 선전을 잘해요. 그것만 잘해. 밥 그래서 먹고 이제, 맨날 그것만 연구하고. 그거 안 하려 그러지. 대표님도 잘하시겠네요. 그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되게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그 오, 의료 돈보다 때 생명을. 많이 쓰는 의료에서 많이 쓰는 나중에 그 문재인이 막 그 돈보다 생명을 어디다 써놓은 거 보고 내가 저작권료를 걸어놨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제가 만들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딱 하면은 되게 들을 때 그렇지 돈보다 생명이 귀하지. 그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딱 하고 교섭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가톨릭 교섭이었거든요. 가톨릭 병원 신부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돈보다 생명이 참 맞는 말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생명을 살립니다. 신부님이. 예. 굉장히 현실적인 말인데 그러면 왠지 그 사람은 막 스크루지 같고 나쁜 놈 같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표님 보기에. 사람 감성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그쵸. 맞아. 맞죠. 그리고 그렇게 냉철하고 냉혹한 현실 감각이 있어야 그렇죠. 실제로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겪어왔던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그렇죠. 민주당의 저 지금 잡스러운 것들은 맨날 지금 80년대 했던 그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았었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또 시도도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전혀 지금 반성이 없는 겁니다. 최강욱 같은 경우도 이 암컷이라고 하는 발언이 네. 지금 일단 최강욱은 뭐 해명도 없어요. 별다른 입장도 안 나온 상태이고. 민주당에서 해명을 했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좀 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강욱이 듣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턱도 없고 그리고 이 얘기가 한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2월달에도 지금 보니까 최강욱이 암컷을 보호하려고 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주가 조작이다 뭐다 이런 얘기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암컷을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이미 2월달에도 했었고 그때 죽여놨어야 되는데 살려놓은 게 그러니까요. 문제네. 네. 그때는 근데 이상하게 논란이 안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때는 논란이 안 되고 그 발언이 이번에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된 건데 네네. 저는 조금 의아한 게 그 이번에 그 토크 콘서트 했던 게 북 콘서트인데 민영배 그
북콘서트라고 합니다. 뭐 탈당 정치인가 뭔가 하는. 탈당의 정치. 아니 그렇죠. 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나? 무슨 탈당의 정치 뭐 하는 정치죠? 야 일단 위전배가 이번에 책 쓴 이름이 탈당의 근데 이제 정치입니다. 민주당에는 항상 더불어 탈당, 더불어 복당 이렇게 부류가 있잖아요. 야 탈당의 정치라고 네, 탈당한 것도 네. 뻔뻔하게 진짜 그 책 써가지고 그것도 진짜 베스트셀러 올라가면 진짜 기가 막힐 텐데 네. 어쨌거나 그 토크 콘서트에서 이번에 최강욱이가 이 암컷이란 발언을 네, 했고 그 자리에도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최강욱에 대해 가지고 그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지금 그 항상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했던 민주당의 현재 그 어떤 당의 모습을 네, 보여주는 네.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이재명이도 무슨 뭐 맨날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그냥 뭐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그냥 패버리는 사람 같은 느낌이고 약간 이게 지금 민주당의 그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뭐 여성 운동가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뭐 권인숙 뭐 이런 사람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페미니스트 호소인이지 뭐. 호소인. 근데 사실은 이게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운동권은 그 혁명이라고 하는 대의가 있고 네. 그 나머지는 다 거기에 봉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 됐던 환경 운동이 됐던 언론 운동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격가지 같은. 혁명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어. 그렇지 않은 부문 운동은 혁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부문 운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품과 그게 살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여성을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여성과 환경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혁명으로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의 도구에 그냥 불과한. 도구죠. 도구. 그러면은 그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공산혁명인 건가요? 북한처럼 되겠다는. 레닌이 공산혁명? 얘기하는 레닌의 그 제국주의 타도 제국주의 혁명인 거죠. 예. 무슨 뭐 원 인터내셔널 같이 이렇게 그렇죠, 뭐 그렇죠. 인터내셔널 예. 구축해가지고 맞아요. 만드는 그거를 진짜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 완전 그런 꿈을 꾸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도 너무 네. 오랫동안 이제 자기의 그 어쨌든 자기의 삶이 자기 의식을 규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너무 그렇게 안 살고 너무 자본주의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거를. 그래서 근데 그 감수성은 남아 있어. 아 감수성만. 그러니까 맨날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탄핵하자고 막 이러는 게. 그냥 사람들이 완장 들고 막 죽창 들고 나와갖고 누구를 때려 부시고 탄핵하고 막 결록자를 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감수성은 남아 있는데 사실 그래서 니네가 원하는 게 사회주의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전 대답 못 한다고 봐요. 잊어버렸다니까. 아 그거에 대한 이념이나 이런 건 다 지금 사라진 네, 상태고 네. 영혼이 없는 그냥 빈 껍데기네요. 그렇죠. 그냥 그 머릿속에 왜 혁명의 기억 그러면은 우리가 프랑스 혁명 이렇게 하면은 네네. 뭐만 떠오르냐면 단두대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남아 있는 건. 머릿속에는 피의 기억만 남잖아요. 똑같아. 너무 아무것도 그동안 혁명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 돈도 벌고 막 코인도 하고 막 주식 막 뭐 사모펀드도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지향점을 잊어버렸다니까. 오로지 막 죽창 들고 막 완장 차고 뭔가 때려 부시고 권력자를 막 끌어내리고 단두대로 목을 날리고 이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그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 말씀 드리니까 이번에 떠오르는 게 아까 이제 김윤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얘네들한테는 윤석열 정부가 독재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독재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독재자라고 했던 규정에 놓고 내가 독재랑 싸우고 있는 민주화 그렇죠. 투사다 맞아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지지하는 그 40대 50대 분들도 거기에 실제로 공감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또 친일이다. 친일파 독재자.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그거에 맞서 싸우는 독립투사다. 그러니까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역사. 어.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친일파가 계속 100년째 나라를 해먹고 있다. 진짜 그렇게 믿어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야 이쯤 됐으면 그냥 한마디로 좀 정신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일파 독재자가 되려면은 네. 친일파 독재자가 나이스하고 엘리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담동에 가서 술을 먹었다. 와이프는 줄리다. 도덕적으로 타락을 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맨날 술이나 먹고 여자나 끼고 노는 그런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그 타락한
착한 관음적인 그런 지도자 걸 끄집어내서. 이미지를 계속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얘기 안 한다니까. 할 필요도 없어. 장모가 뭐 양평에서 땅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의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술 먹고 세금으로 흥청망청 여자나 끼고 노는 그런 약간 그 친일파들이 딱 전형적으로 갖고 있을 법한 그렇죠. 영화에서나 이렇게 맞아요, 문화적으로 맞아요. 형성돼 있는 그 맞아요. 이미지를 현실로 딱 계속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샤프하고 외교를 잘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친일의 기운이 흐르는 독재자가 돼야 되니까 영국에 가서 베일을 안 썼다는 둥 기본적인 예의도 모른다.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계속함으로써 인격 파탄자를 만들어야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림이. 자기들이 딱 짜놓았던 그 프레임. 윤석열 정부는 일단 무조건 친일 독재고, 그리고 그 친일 독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어라고 하는 그 이제 약간 3단 구조 같이 이렇게 좀 선동을 하는 거네요. 그럼 이런 식의 방식이 옛날에 운동권 때도 똑같이 썼던 거고. 그렇죠. 그 방식을 그대로 그냥 답습해가지고.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대통령 때 이순자 여사 땅 투기나 하고 다니고 장영자랑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미지였었어요. 예. 뭐 주걱턱이 어떻고 뭐 추걱턱 하지마 막 이런 노래도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공격하는 거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근데 이순자 여사는 이제 이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이 이렇게 조금 집안 뭐 김건희 여사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차마 뭐 술집이다 이렇게까지는 공격을 못했지만 주걱턱 아줌마가 장영자의 치맛바람에 휘말려서 돌아다니면서 온 나라에 땅 투기를 하고 다니고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웠죠. 그때도 그러니까 딱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대중들의 그 약간 그 군중 심리 같은 거니까 그렇죠, 관음적인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좀 타락시키고 맞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그 바탕에서 친일 독재다 이 그렇죠. 프레임을 그때도 썼었고 80년대도 썼고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쓰고 있고 전혀 발전이 없는. 자기네들의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면 조용히 혁명하는 남편을 위해서 시부모도 잘 모시고 애도 잘 키우고 내조를 잘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상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지금 JS 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이원현, 유정주, 양정숙, 추미애, 고민정 이 다 민주당에 있는 여성 의원들이었고 의원인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나 고민정 같은 경우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최강욱 또 생각해 보면 운동권에 뭐 운자도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최강욱은 뭐 조국을 좀 따라다녔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돌 2번 정도 던지고. 그 있어. 책도 썼던데. 아니 왜 우리 이렇게 가두투쟁이라 그러거든요. 정경하고 이렇게 가두 길에서 가투라 그래요. 그러면 쭉 나가면은 이 앞에 체류탄 터지고 막 앞에 막 세파이프 싸우고 이럴 때 용감한 애들은 맨 앞에서 싸워요. 근데 맨 뒤에서 소리 막 크게 지르고 그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끝나고 들어오면 자기가 제일 열심히 싸운 것처럼 입만 사는 애 있어. 난 최강욱 딱 그랬다고 봐. 저 맨 뒤에서 이 나쁜 놈아 그 김용민이 마스크 쓰고 물러나세요. 이러고 나 물러나세요. 딱 그런 애들인 거야 얘네들이. 아무도 못 들었지만 아무도 못 들었어. 얘기했다고 하는. 그랬을 거로 보여. 그리고 난 최강욱 저 발언에 진짜 중요한 말 아세요? 사법고시 패스한 애들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를 보여줬대잖아. 사법고시 패스를 못했잖아, 지는. 아 그래요? 최강욱 조국도 못했잖아요. 네. 그 사법고시 패스하지 못한 서울대 법대 몇 안 되는 몇 안 되는 소수의 법조인 호소인들이 그런 거죠.